오늘의 우리 동네 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동두천의 특산물이자 고기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이것 무심코 먹어봤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는데요. 어떤 영양소들인지 영심이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영심이 주제 동두천의 특산물인 거죠. 네,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동두천에서 바로 이것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 식생활에서 정말 흔하게 많이 접하고 아마 오늘 아침도 혹시 드시고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역시 키워드를 보면서 어떤 식재료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국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국화과 식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국화과 식물은요, 사실 쌍떡잎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쌍떡잎? 네. 자, 꽃대 끝에서 꽃의 이 밑동을 싸고 있는 이 꽃 조각들이 비늘 모양으로 아주 많은 양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에게 이것을 먹이고 외과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양파? 네, 실제로 이 현대의학의 창시자 히포크라테스가요, 외과 그 수술을 진행을 할 때 이것이 진통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통제 대신에 이것을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침에 그걸 먹고 왔을 수도 있다면 저희가 진통제를 먹고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양파가 국화과는 아니죠, 선생님? 국화과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좀 느낌이 온 게요. 자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식품이 아니고 차가 있어요. 제가 평생 카모마일이라고 했다가 저희 딸한테 아주 구박을 들은 캐모마일. 캐모마일 아닌가요? 캐모마일. 네. 맞다. 잠 안 올 때 캐모마일 차 한 잔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쵸. 숙면을 유도하는. 예, 실제로 마시면 마음도 착 가라앉고 맞아요. 기분도 조금 차분해지는 그쵸. 느낌이에요. 정답 맞죠? 오늘의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동두천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비슷한 힌트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왼손을 크게 벌려 구리쟁반처럼 들고 오른손으로는 두텁고 큰 이것을 골라 왼손 바닥에 펴놓는다. 자, 흰 밥을 큰 숟가락으로 퍼서 거위알처럼 둥글게 만들어 이것 위에 놓는다. 자, 이제 입을 크게 벌리는데 잇몸을 드러내고 입술을 활처럼 펼쳐야 한다. 정말 재밌게 지금 표현하셨죠? 해봤는데 입 모양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아 이렇게 아니 거위알만하게 밥을 이만해요. 먹으면 예전에는 밥 숟갈이 컸나 봐요. 그래서 올려놓고 입을 이렇게 벌려. 아유 이제 정답이 나왔네요. 이건요. 네, 그 이건요. 집에서 네. 막장만 있어도요. 아 꿀맛이에요. 맞아요. 네. 그냥 탁 올려서 막장 있잖아요. 숟가락 팍 깨가지고 쫙 발라가지고 그냥 한 입 먹으면요. 한 세네 개만 먹으면 든든하죠. 맞아요, 막걸리 맞아요. 한 잔 쫙 마무리해주면 끝이야. 그리고 네. 졸고. 그럼 정답이 어. 대충 나온 건가요? 네, 정답을 이제 다 아신 것 같으니까. 쌈채소로도 유명한 거. 네. 맞습니다. 네. 외쳐볼까요, 같이? 네. 상추. 상추. 네. 정답. 그게. 예. 아유, 실하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는 예로부터 곡을 싸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이런 영양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먹었던 쌈채소 중에서도 대표적인 쌈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지만은 사실 이게 상추가 외국에서 들어온 거라면서요. 네, 굉장히 멀리서 들어왔어요. 기원전 4,500년 전에 이집트 벽화에 보면 상추가 넣어져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한 6세기, 7세기경에 인도랑 중국에서 그때 많은 문물들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상 교역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들어온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만큼
품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만 해도 3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이제 색상으로 구분을 했을 때는 크게 청상추와 적상추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적상추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동두천시의 특산물입니다. 네, 제가 적상추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 청상추랑 적상추랑 맛이 좀 다르잖아요. 적상추가 청상추에 비해서 좀 잎이 두껍고 좀 쌉싸름한데 저는 그 씁쓸한 맛 때문에 적상추를 더 즐겨 먹어요. 이제 상추별로 영양 성분들이 뭐 완전 다르진 않지만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상추는 한 95% 이상이 사실은 수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 정도가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상추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 붉은 색소, 검붉은 색소가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A가 상당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비타민 A는 세포를 재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추가요,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피부가 좀 거칠어졌거나 뭔가 여드름성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길 때 상추가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자, 그러면 상추 중에 적상추가 가장 좋은 겁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채소에 비해서 상추가 좀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철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철분. 네, 그리고 엽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칼륨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혈압을 좀 낮추는 효과도 있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내 기호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이렇게 쌉쌀한 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적상추 쪽, 아니면 이제 아이들은 쌉쌀한 맛을 좀 싫어하니까 그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좀 청상추 쪽, 이렇게 해서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수술할 때 환자한테 먹였고 클레오파트라는 불면증을 이기기 위해서 먹었다 하니 네. 상추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효과 같은 것도 있나 보죠. 그러니까 상추 줄기를 딱 따면 이렇게 즙액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우윳빛 액체가 바로 락투세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우리 몸의 신경을 안정하는 작용이 있고, 진통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최면 작용이 있고, 이런 진정 작용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색깔별로 청상추랑 적상추를 놓고 보면 이 락투카리움의 양이 한 30배 정도 더 적상추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적상추예요.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상추를 이렇게 따면 이 줄기 부분에 가까울수록 그 락투카리움 성분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는 줄기 부분, 대부분에 제일 많고요. 대에서 이렇게 뻗어 나갈 때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예를 들면 사왔는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다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쌈 싸 드실 때 꼭 끄트머리를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왜요? 왜요? 꼭 손 잡은 데 있잖아요. 그걸 따가지고 계속 식탁에 놓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이러니까 우리 엄마 뭐 차려주면 엄마하고는 항상 이렇게 먹었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퉈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드셨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 싸웠을 텐데. 안 싸우고. 근데 보기가 그렇다 이거죠.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계속 거기다 가도 이렇게 손잡고. 정말 특별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은 사실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현대인들이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서 사실 이제 그 숙면을 이렇게 잘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좋은 팁 하나 드리면,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렇게 상추 쌈을 드시는 것도 있지만 상추를 직접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걸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드시면요, 차로 우려서 드시면 녹차처럼 은은한 맛도 있으면서, 싱그러운 맛. 네. 그러면서 좀 따뜻하게 차로 드시면 수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언제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맛을 봤는데 정말 녹차 같아. 연한 그 녹차 잎
그 잎차처럼. 선생님 근데 그렇더라고요. 상추가 수분이 많은데 잘 마르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건조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기에다가 말려가지고 팬에다가 그 기름 없이 그냥 살살 이렇게 덮어요. 덮으면 이게 다 부스러져요. 그 네네. 부스러지는 걸 끓인 물 끓여서 약간만 식혀서 우리 녹차도 그렇게 한 70도, 75도 정도 물에다 우려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한 1, 2g 정도만 넣고 우려서 이렇게 마시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수면에도 도움되고 좀 우리가 보관도 좋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나요? 영양소가 이제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건 좀 파괴가 되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그 항산화 성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야, 그것도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도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시겠는데. 네. 이렇게 좀 자주 먹는 식재료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네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은 정보는 퀴즈를 통해서 재밌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어. 영양과 맛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상추 퀴즈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상추는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제가요 그 제대로 안 구워진 양파를 상추와 같이 먹었는데 마늘 냄새가 그 다음 날까지 가던데요. 저는 놓습니다. 네. 옛날부터 상추는 입냄새 제거에 좋다고 해서 네. 사람들이 말려서 가루를 내갖고 양치질을 하고 그랬다. 그랬대요. 이 상추가 입냄새 제거 그런 특효가 없다면은 가루로 내는 정석까지 보였겠어요? 그래요. 가루는 낸다는 얘기는 또 들은 것 같은데. 이를 닦지 않지. 그럼 예스인가요? 그럼요. 네. 저도 나는 예스 하겠습니다. 네. 왜요? 보통 이제 고기 먹을 때 상추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 고기 먹을 때 제가 느끼거든요. 먹고 나면 상추를 먹으면 뭔가 깔끔해지는 느낌. 네. 자, 정답은 예스입니다. 아우.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이 상추가 이 구취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상추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는데, 네. 이 폴리페놀이 바로 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를 좀 번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균 번식의 억제, 그러니까 입안에 사는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추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 자체가 치아 표면을 좀 닦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마치 이제 양치질까지는 아니라도 양치질하는 것 같이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은 실제로 이런 치석을 제거하거나 치아 표면의 어떤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구취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미백에도 실제로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추를 말려서 가루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약에다 좀 묻혀서 닦아서 뭐 미백제로 쓰기도 하고 근데 효과가 그렇게 뭐 미백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마스크 많이 쓰니까 구강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상추 잘 챙겨 먹으면 되겠네. 다음 문제 주세요. 화면을 보시고 다음 식품 중에서 어떤 것이 상추와 영양궁합이 좋지 않을까를 맞추시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1번은 쇠비름, 2번은 쑥갓, 3번 오이, 4번 꿀. 1번 저는 쇠비름. 난 저 꿀인 것 같아. 예, 우리 이 회장님은요? 저는 쇠비름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네, 1번 쇠비름. 쇠비름. 이 자,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선생님? 정답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바로 꿀입니다. 봐봐. 네. 왜요? 아, 꿀이 왜 나와? 왜요? 사실 이제 꿀 자체가 굉장히 좀 그냥 일반적으로 따뜻하다기보다는 좀 뜨겁다라는 정도로 좀 따뜻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 꿀은 상추뿐만이 아니라 생으로 먹는 음식과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으로 먹는 채소와 꿀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약간 복통각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추와 꿀을 이렇게 많이 먹을 일은 없잖아요. 아까 이제 쌈장에 뭐 설탕 대신에 조금 넣는 그쵸. 거 정도 가지고는 뭐 복통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연에 알고 있다면 꿀은 가능하면 생으로 먹는 채소하고는 너무 이렇게 즐겨 함께 드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알아야 상추 정보가 좀 남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어떤 상추를 구입을 하실 때 어떤 팁을 가지고 좀 구입을 하시면 좋을지 좀 알려드리면요. 동두천 특산물인 이제 적상추를 고르실 때는 좀 약간은 두께가 도톰한 거,
그리고 크기는 손바닥만한 정도, 그리고 잎이 색깔이 빨갛고 진할수록 더 싱싱하고 좋은 적상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추는 보시다시피 특히 이렇게 주름이 많잖아요. 주름이 많고 생으로 먹는 채소기 때문에 세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5분 정도는 그냥 물에다 좀 담갔다가 그리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여러 번 잘 헹구어서 씻어서 드시도록 하고요. 내가 만약에 그냥 물로만 씻기가 좀 그래도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식초를 좀 탄 물에다가 한번 헹구어서 드시는 정도로 좀 세척에 잘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고요. 여름철에 우리가 식중독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오히려 생선이나 고기보다 채소나 과일로 인한 식중독이 더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상추를 한번 씻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뭐 며칠, 하루 2, 3일 지났다가 그대로 씻어놓은 거니까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씻어서 보관한 거라 하더라도 먹을 때는 다시 한번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거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놀라셨어요. 아니 그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아 예. 그렇게 먹어. 그렇지 그렇게 먹으면 냉장고에 들어갔다 다시 꺼내서 먹는 게 어디 있어 상추를.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사온 만큼 다 먹어요. 그날 끝나요. 그렇죠. 뭐 나 다시 넣어놓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참 하나만 더 들으면 네. 이제 이런 잎채소들은 보관을 하실 때 우리 보통 이런 그 밀폐 용기에 이렇게 그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자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훨씬 더 오래 싱싱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상추는 식상에서 요즘 또 쌈채소가 많이 나왔잖아요, 종류가요. 그래서 눈을 돌리기도 했는데, 상추로 저녁 식탁 다시 차려봐야겠습니다. 근데 멀쩡한 여자 남자도 상추 먹고 웃으면 참 그거 참 가관이다. 조심해야 돼요. 맞아. 네. 상추가 예전엔 굉장히 귀했어요. 예, 이거 기록에 따르면 이제 중국의 고서에 철록지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거기 네.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고려 사신이 가져온 상추 씨앗은 천금을 주고 사야 할 만큼 귀하다. 그래서 천금채라 불렀대요. 맞아. 그렇게 식재료가 많은 중국에서도 이 상추 씨앗을 굉장히 높게 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실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익 선생님께서 네. 성호사설에 뭐라고 썼냐면 뭐 곰취쌈, 뭐 배추쌈, 깻잎쌈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으뜸은 바로 상추쌈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실 정도로 극찬하신 거죠.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상추가 굉장히 귀하고 맛있는 채소였는데 지금은 좀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까 천금채가 아니니까 많이들 드시고 영양 많이 가져가십시오. 네. 그리고 이거 나 동두천이 상추의 특산지라. 몰랐어요. 오늘 또 상추의 영양과 구매 팁까지 알차게 전달해 주신 심선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